자, 이제 과학기술 지문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열 펌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총 6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단이 몇 문단이었냐면 2문단, 3문단, 5문단 이렇게 3개의 문단이 가장 좀 중요했고 정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셨으면서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몰라 선생님이 또 오른쪽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정리를 좀 미리 해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캡처하시거나 영상 잠깐 멈추셔서 필기 따라 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1문단부터. 자, 열펌프의 정의에 대해 나옵니다. 자, 열펌프는 물펌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처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가 된대요. 자, 열펌프는 일반적인 다른 장치와는 다르게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하다. 자, 열펌프의 정의 1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2문단 넘어가 볼게요. 자, 열펌프의 작동 유체는 냉매라고 하는데 이 냉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대요. 이 빨간 점 왜 자꾸. 자, 증발, 압축, 응축, 팽창의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를 순환 공정이 반복된다라고 하네요. 순환 공정이 반복된다. 이 말은 증, 압, 응, 팽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증발, 압축 이렇게 점점점점 이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요러한 한 순환을 냉매의 한 사이클이다라고 하네요. 자, 각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쓴 필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나름의 언어로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글이라면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딨나 한번 볼까요? 증발기. 증발기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서 증발이 일어나겠네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압축. 압축은 압축기. 그 다음 응축은 어딨나? 응축기. 자, 그 다음 팽창은 팽창 밸브. 자,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증발기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확실히 순환 공정의 반복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되면은 냉매는 지열, 공장의 폐열 등 저온의 열원에서 증발기에 열 교환기라는 게 달려 있는데 이것을 통해 열을 흡수하며 기체로 증발한대요. 자, 기억해두기. 증발기는 열을 흡수하면서 기체로 증발하게 만들어요, 냉매가. 자, 그리고 저온의 열원을 예시로 든 거 보세요. 지열, 공장의 폐열이라고 나와 있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든 이 증발기에서 냉매는 기체 상태가 됩니다. 자, 이후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이 되는데 사실 압축이 되면은 그냥 압축이 되겠습니까? 뭔가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서 기체를 압축시킨대요. 그리고 또 당연한 말이 당연히 기체가 압축이 되면은 온도와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이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와 큰 압력을 갖게 된다. 자, 이 상태로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이때도 계속 기체 상태를 유지하겠죠. 압축된 기체 상태입니다. 이후 냉매는 응축기로 가게 되는데 응축기에도 열교환기가 달려있대요. 오, 열교환기가 증발기에만 달려있는 게 아닌가 봐. 자, 열교환기로 가서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열이 방출된대요.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열이 방출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실내로 열이 방출된다는 뜻이 아마 실내로 열이 간다. 즉 난방이 된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매는 이때 액체가 된답니다. 계속 기체 상태였다가 여기서는 액체가 돼요. 자, 이때 실내로 방출된 열이 난방에 쓰인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위에서 추론했던 대로 난방에 쓰이는 게 맞네요. 자, 응축기에서 나오는 냉매는 이제 팽창 밸브로 들어가서 팽창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팽창 밸브에서 온도와 압력이 다시 낮아진대요. 우리 아까 응축기에서 높고 뜨거운 온도와 압력을 갖게 됐었잖아요. 팽창 밸브에서는 그게 다시 정상화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증발기로 들어갔던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증발 단계로 순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냉매의 한 사이클이다. 자,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역전 밸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역전 밸브는 냉매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역전 밸브라고 한대요. 자, 이때는 응축기가 증발기로, 증발기는 응축기로 역할을 바꾼대요. 즉, 이 증발, 응축, 증발기와 응축기의 역할이 바뀐다. 압축과 팽창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 보니까 요건 이따 문제를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증발, 응축의 단계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내 응축기가 냉방을 위한 증발기로 작동을 한다. 냉방으로 가능하게 되네요. 자, 역전 밸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실내로 열을 방출하면서 난방이, 역전 밸브는 증발이 일어나면서 냉방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이를 통해서 열 펌프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한 장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자, 4문단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열 펌프의 성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열 펌프는요, 저온의 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받았었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무슨 단계야? 첫 번째 단계, 저온의 열 에너지, 지열, 공장의 폐열과 같은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온에서 열 에너지 받았어, 흡수했어. 플러스 압축 과정에서 그 기체 상태의 냉매를 압축하려고 높은 전기 에너지 투입한다 그랬었잖아요. 압축 과정에서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이 두 개의 합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난방에 사용한대요. 즉, 열 펌프는 두 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증발 단계에서 그 흡수한 열, 그 다음 압축 단계에서 투입한 그 전기 에너지, 요 두 가지를 사용한대요. 자, 따라서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저온 열원으로 방출하는 열기관의 평가지수인 열 효율로는 성능을 표현할 수가 없대요. 자, 다시 열 효율이 뭐라고?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량 대비 수행한 일을 열 효율이라고 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과 뒤에 나와 있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열 펌프는 아까 뭐라 그랬어? 고온에서 열을 받습니까? 아니죠. 저온의 열원에서 흡수한 열 플러스 압축 단계에서 투입된 열, 그거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 효율과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 열 효율은 고온에서 받은 열량 대비니까. 열 효율로는 열 펌프의 성능을 잴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기준이 달라요. 자, 그래서 열 펌프는 성적 계수라는 성능 평가 지수를 따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5문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열 펌프의 성적 계수는 COPH 그리고 COPC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이 된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COPH는 열을 방출하는 것과 관련된 거고요. COPC는 열을 흡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럼 다시 이 문단을 계속 떠올려야 돼요. 자, COPH, 열을 방출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 열 방출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죠? 응축 단계.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난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열을 실내로 방출하는 것을 이제 COPH 떠올리시면 되고요. COPC는 흡수하는 거. 흡수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었죠? 증발 단계에서.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이 된대요. 자, 정확히 말하면 COPH는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즉 방출된 열의 양. 그러니까 이거를 분수로 투입하자면 투입된 전기 에너지 분의 방출한 열의 양, 그리고 COPC는 분모는 똑같네요.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저온의 열원에서 전달한, 즉 저온의 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좀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형태는 변화할 수 있지만 양은 보존이 된대요. 자, 따라서 열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을 순환할 때 저온의 열원에서 열펌프로 공급된, 즉 흡수한 열, 증발 단계에서 흡수한 열, 그 다음에 압축기에서 투입한 전기 에너지, 그 두 개를 합친 값은 실내로 방출한 고온의 열원, 즉 실내로 방출한 열의 양이 된대요. 계산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열을 흡수를 했어.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실내 난방으로 방출한 열의 양과 동일하대요. 이거는 에너지 연력학 제1 말이 꼬이네. 연력학 제1 법칙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거야. 이거는 국룰이야, 국룰. 우리가 바꿀 수 없어. 자, 이러한 식에서 양변을 전기 에너지의 양으로 한번 나눠보재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문과기 때문에 하나는 더 썼습니다. 전기 에너지 분의 흡수한 열 플러스 전기 에너지 분의 투입한 전기 에너지는 투입한 전기 에너지 분의 방출한 열, 이렇게 분수 관계식이 성립을 하죠. 자, 그리고 약분 들어갑니다. 약분. 투입한 전기 에너지, 압축해서 투입한 전기 에너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 1 돼. 자, 그런데 보니까 투입한 전기 에너지 분의 증발기 흡수열은 뭐야?
COPC잖아. 그리고 투입한 전기 에너지 분해 방출한 열은 뭐야? COPH잖아. 자, 그러니까 COPC 플러스 1은 COPH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PH는 COPC에 1을 더한 값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러한 관계는 COPH와 COPC 중에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도 올라가게 되고, 이게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열펌프의 성적 계수를 형성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의 열펌프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아무리 복잡한 것도 이러한 원리를 따른대요. 자, 그리고 열펌프는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하다. 이걸 몇 번째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폐열, 공장의 폐열. 그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주 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문이 마쳤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서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 두 문제만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과 29번이 그렇죠. 자, 2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열 효율, 니은은 성적 개수입니다. 자, 기억, 열 효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량 대비 수행한 일,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열은 저온 여론으로 방출하는 성능평가 지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보세요. 기억에 수행한 일은 고온의 여론에서 받은 열의 양보다 크지 않아야겠죠. 그래야지 나머지 열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열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니은의 COPH가 커지면 이에 따라 COPC도 커진다. 우리 아까 COPC에다가 1 더한 값은 COPH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숫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다 달라진다라고 했었으니까 니은도 맞는, 2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말이 됩니까? COPH는 항상 COPC보다 1이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죠. 항상 1만큼 더 커야 되겠죠? 3번. 3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4번. 4번은 사실 이게 이 1번 선택지를 잘 해결했다면 4번 선택지도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량 대비 수행한 일, 그리고 또 플러스 남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자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OPH는 COPC에다가 1을 더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COPC가 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자, 기억과 니은 모두 들어가는 열의 양당 방출하는 열의 비가 바뀌면 그 값이 바뀐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 열펌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우리 첫 단계가 증발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가 팽창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증, 압, 응, 팽이 순환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B에 역전 밸브까지 있네요. 역전 밸브를 쓰면은 증발기와 응축기의 역할이 바뀌면서 난방 역할을 하던 열펌프가 이제 냉방 역할을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29번의 정답이 1번이었던 것 같은데 1번 볼게요. 자, B를 통해 냉매의 흐름을 바꿔요. 그러면은 응축기가 증발기가 되고 역전 밸브를 썼을 때입니다. 그리고 증발기는 응축기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압축기나 팽창 밸브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자, 냉매의 흐름을 바꾸어도 압축기는 냉매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압축기에서는 어떤 역할이 일어났었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서 기체 상태의 냉매의 온도도 높이고 압력도 높였었죠? 나머지 뭐 팽창 밸브와 증발기에 대한 죄송해요. 그 압축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맞는 것 같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다 틀렸다는 소리인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2번 C의 열 교환기. 자, 응축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 응축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부분입니까? 열 교환기를 통해서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열을 방출해서 난방이 일어나게 만드는 단계가 이제 응축이고 응축기에서 그 역할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설명은 뭐예요?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는 증발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D는 팽창 밸브인데 오히려 팽창 밸브는 온도와 압력을 이제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죠?
자, 그리고 냉매의 한 사이클은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 건지 왜 A에서 C까지만입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5번은 설명해야 됩니까?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 그거 한 번만 이 문단 다시 읽고 5번 돌아보세요. 5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쉽게 찾아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29번보다 28번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꼭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어보세요.